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중후반 동갑 부부입니다. 제가 사실 소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해요. 애초부터 제가 예민한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신랑의 끈질긴 구애 끝에 딩크에 각방 쓰는 거 합의 보고 결혼했고 신랑이 굉장히 무던한 편이라 싸울 일 없이 정말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일로 지금 냉전을 겪을지는 몰랐는데 시아버지의 이상한 습관 때문인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반은 의견 묻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됐어요.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 2분마다 쿵쿵 코 먹는 소리, 가래 모으는 소리. 시댁이 친정이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뵙는데 시아버지랑 있는 날이면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서 스트레스에 머리가 띵할 정도예요. 온 신경이 거기로 집중되어 버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 가서 가슴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나와요. 은근슬쩍 건강검진 받아보자는 핑계로 모시고 가서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요. 그냥 노안의 일종인 건지. 한 번은 명절날 오랜만에 시이모까지 오셨던 적이 있는데 형부, 할아버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온종일 더럽게 난리야. 아이고 비위상해 죽겠다. 한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내가 할아버지지 뭐여 하시며 허실실 웃어넘긴 적이 있었어요. 약간의 사이다였지만 그 후로 변한 건 없었고요. 그런데 다들 아무 말 안 하시기도 해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지만 솔직히 정말 듣기 싫고 더럽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방문을 피했는데 결국 사달이 난 건 이번 추석에 2박 3일로 가족 여행을 가자는데 정말 그 소리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막 조여오듯 답답하더라고요. 쉬고 싶다, 우리 둘이 시간 보내고 싶다 둘러댔는데 신랑이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뭐 부모님께 서운한 거 있어? 자꾸 부모님 댁에도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는데 신랑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봐서 저도 너무 놀랐고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냉전 상태예요. 막 비위니 더럽다느니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았고 너무 힘들다고 신경이 쓰이고 몰린다. 밥도 어디로 먹는 건지 모르겠다. 나 예민한 거 알잖느냐.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민해도 이렇게 예민할지 몰랐다고 너만 고귀하냐며. 매일도 아니고 그거 좀 참으면 되는 거지. 진짜 유별나고 유난이라면서. 시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세요. 강압적으로 자주 찾아본 적 한 번도 없었고 평생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제가 참기에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어른들께 이런 부분 고쳐달라, 하지 말아달라 말하기 참 어렵다는 건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후기. 남편이 너무 화를 내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의 조언으로 이 글에 링크를 보내주면서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달라고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도 댓글을 차분히 읽어보았는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여행 가는 건 1박 2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같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래도 남편 선에서도 최대한 만남을 줄여주고 아버님한테도 기뜸한다고 하니 저도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난번 검사를 받아보긴 했지만 전체적인 검사여서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쪽으로 한번 모시고 가서 상태를 보면 어떨까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섭섭하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에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려요. 댓글. 지인 중에 저런 사람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하는데 종일 같이 있으면 더러워서 밥맛도 떨어져요. 1년에 2-3번 보는 사이라 참기는 하다바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싫어서 글쓴이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전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이지만 쓴이는 가까운 사이에 너무 자주 한다니 시아버지랑 친한 시이모까지 그런 말 할 정도면 엄청나게 심한 건데 남편도 자기 아버지 저런 거 신경 쓰일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마음 상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팩폭을 날렸으니 창피한 거죠. 댓글 2. 그거 단순 습관 아니고 호흡기 나빠져서 그런 거예요. 건강검진에선 엑스레이밖에 안 하니까 안 나왔지만 호흡기 내과 가면 뭔가 나올걸요? 아들은 님한테 화낼 게 아니라 병원 진찰받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인이 이제 50인데 흠퍽 이게 너무 심해요. 다른 병원 다 가봐도 이상 없고 기관지가 약하다고만 했대요. 부인이 신경 쓰였는지 좀 유명한 이비인후과 가니 후두염이래요. 치료에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어요. 반년은 안 됐지만 확실히 치료 시작한 지 3, 4개월 정도 지난 듯 싶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흠컥에 식사 자리 너무 싫어 피했는데 이번 식사하는 2시간 동안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병원 좀 큰 곳 모시고 가보세요. 2번째 사연. 신우 이간질에 이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에겐 누나 넷과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댁은 집안 대소사에서 서열보다 아들 위치가 중시되는 분위기입니다. 7, 8년쯤 전에도 시댁 문제로 잦은 다툼으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부 상담 받았었고요. 10회 상담 내내 남편은 도대체 여기 왜 와야 하며 자신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더니 상담 후반부 무렵 상담사님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의 아내와 아이보다도 부모와 누나들이 우선시되는 무의식이 나오는 행동을 보였고 상담사님께서 결혼했으면 무엇보다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내가 이룬 가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상담은 끝맺음 되었어요. 남편도 그쯤엔 좀 미안해하며 변하는가 싶었어요. 신우들의 불편한 말과 행동들에도 제게 위로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역시 사람 안 변하나 봅니다. 재작년 시어머니 생신 모임에 갔었어요. 저희는 경기도 살고 시댁은 지방이라 금요일 퇴근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남편이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었고 어머님이랑 막내 신우는 남편 차를 못 타봤으니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아버님 봉안당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잠이 많습니다. 평일엔 8시 반까지 회사 출근을 위해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차려놓고 출근합니다. 비수기를 빼고는 주중 9시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고요. 제가 원래는 결혼 경단이었다가 뒤늦게 설계일을 배워 그 당시 좀 바쁘고 야근이 많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저도 TV하지 않아도 되니 맘 편히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8시쯤 계속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출발 준비를 다 하셨길래 인사드리고 앞볼당에 다녀오시고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 문제없이 하고 왔고요. 다녀와서 남편이 뭔가 뾰루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저냥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님 진짜 생일날 남편이 출근하려 나서는 저를 붙들고 이제 막 잠에서 깬 아들을 붙들고 어머님 생신이니 지금 전화를 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 따로 하겠다며 나섰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정신없는 업무로 오전을 보내버리고 점심때가 지나서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께 전화 드렸느냐고. 그 순간 아차 싶었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모임 때도 며느리가 돼가지고 허줄로 자고 있고 잘한다며 신우들도 있고 한데 다른 날도 아니고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님 밥 좀 차려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쯤 되니 사무실에서 업무고 뭐고 저도 화가 나서 전화기 들고 나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그럼 그날 아침 신우들은 뭐하고 며느리가 차려야 해? 난 그날 일찍 봉안당 간다기에 내 센스가 부족인지 몰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잔 거야. 이런 다툼 시 늘 속상하고 저를 긁는 남편의 태도와 말은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하느냐. 그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와, 제가 잘한 것들은 당연한 거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겸허없는 며느리로 여겨져 버리는 상황들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네가 70년대생이지 요즘 사람이냐? 왜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려 하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하며 그렇게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퉜어도 어머님께 얼른 전화했어요. 남편 때문에 화도 났지만 어머님께 웃으며 넉살 좋게 얘기해야지 하며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전화 받으시는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니 오전에 전화 안 드렸고 생신 모임 날
아침 안 차린 것으로 인해 우중을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만 연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늘 그랬어도 다 넘어갔는데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땐 이제는 그만 참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며느리 역할에 대한 강박과 그 때문인 부부싸움으로 정말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아빠를 혹은 엄마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설득해서 상담 받았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안 참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 마음이 온통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보내던 중 설 연휴 일주일 전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이번 설에 전해가기로 했어. 그런 줄 알아. 이젠 아주 아버지 제사상도 안 차리겠더라.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생신 때 마음에 안 들었단 이유에 저에 대한 처벌인가 싶더라고요. 명절이든 주말이든 저희는 꼭 퇴근 후 저녁에 출발합니다. 어차피 명절 음식 저희가 가서 저랑 어머님이랑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해오라는 말인지 명절 당일에 가는 거면 집에서 해가지만 명절 전전날 가는데 왜 굳이 이런 심술을 부리는 건지 정말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순간 진절머리가 났어요. 가뜩이나 아이 앞에서 폭발하기 싫어서 감정 끝봉 누르며 지내고 있었는데 마음이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네가 싫은데 너도 얼마나 내가 믿겠니? 하지만 우리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니 서로 예의를 지키며 생각 정리 시간 갖자. 난 이혼하고 싶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이니 명절 각자 보내고 다녀와서 감정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리 방법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썼습니다. 그 후 남편과 대화에서 결혼을 했고 난 내 가정이 우선이라는 제 생각을 반영해 각자 본가에는 서로 왕래를 끊고 우리 가정에 집중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후 이번 설을 앞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막내 신우에게 온 전화를 심각하게 받는 남편. 제가 옆에 있으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본가에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그래도 트인 사람이라 네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준다고 했어. 시작하는데 남편의 말에서 저는 남편이 변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여전히 저에게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걸 못하느냐.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아직도 도돌이표인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린 더 악화할 뿐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 후 남편과 신우들이 통화했던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우리 가족, 남편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구나 느끼며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애가 중학생이면 다 키운 거니 이혼해라. 걔한테 돈 한 푼 쓰지 말고 너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다 다른 곳으로 빼라. 걔네 부모도 괘씸하다. 그전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뻔질나게 전화해대더니 일 있고 전화 뚝 끊는 거 봐라.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도 오면 내가 그년 머리채를 다 뜯어버릴 거다. 걔 돈 번다고 유세하냐? 변했다. 나가서 좋은 걸 배워야지. 지가 MZ세대냐? 왜 MZ세대 놀이를 하고 있냐? 너 일이 없어도 무조건 사무실 나가서 놀다가 오든 뭐 하든 시간 다 때우고 들어가라. 집에 있으면 집안일 하게 되니까 무조건 나가서 네 시간을 보내라. 지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뭐가 불만인 것인지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뭐 대략 이런 내용으로 남편에게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이제야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의 짠돌이 같은 행동. 1인 기업이라 자유롭게 출퇴근하던 사람이 무조건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고 저 일하기 전까진 남편에게 생활비 100만 원, 150만 원 받고 생활했고 일한 뒤로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로 모두 썼어요. 남편은 돈에 대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다투기 싫어서 그렇게 생활했고요. 작년부터 각자 본가에 각자 하기로 한 뒤 아이 학원비 60만 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본가에 쓰이는 돈들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아이 학원비 세이브된 게 제게 큰 여유가 생겼냐. 아이에게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 거의 안 씁니다. 신우들의 저런 말들에 젖어있는 남편. 변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맘이 굴뚝 같은 몇 시간이지만 오늘도 아이가 안타까워 삼키며 삽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댓글을 보고 추가글 올립니다.
이혼 생각이 없느냐는 거예요. 부부의 결혼은 당사자들의 선택이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한 이들에겐 어떻게든 선택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선택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받는 것이기에 신중히에 신중을 기하고 싶었고 저는 당사자이기에 객관적일 수 없이 감정적이기에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글로 객관적 시각의 조언을 부탁한 것입니다. 남편의 변화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이 좀 더 현명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2. 댓글들을 읽으며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조언해주신 방법들로 알아보고 조금씩 독립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것이 금전적인 거겠지요. 사춘기 아이도 아빠의 소통을 힘들어하고 엄마인 저와는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준비를 시작해서 아이는 꼭 제가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긴 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과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후기,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우들 문자 다 캡처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물을 생각이고요. 월 60 받는 거면 혼자 벌어서 키우는 거랑 똑같으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살자는 결론이 내려졌네요. 남편 그렇게 원하는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대리휴도 없이 남보다 못한 신우들한테 욕먹지 않으며 살아야겠어요. 아이와 이야기 끝에 아이도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이야기해줘서 용기 내서 이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 결정 내리니 설설 빌며 잘못했다는 남편 보니 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진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 게 행복일 것 같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이 진짜 바보네요. 내 아이 낳고 키워주는 아내 버리고 자기 엄마랑 누나들이랑 살 건가? 내 아이랑 남편 아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인 거야. 1년 안 보고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 버는 거 신우들이랑 시어머니가 빼먹고 싶어서 한장했나 보네. 나 그 생각만 안 해요.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 상처받게 하고 키우나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댓글 2. 70년생이 옛날 사람이라니? 요즘 세대에 맞춰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시집살이는 해야 하고 저도 시누이지만 성격 드센 시누이들 한 명도 아니고 시누이 드센 집안은 결혼 피하는데 쓰니는 부모님 안 계세요? 그리고 그런 식이면 어디 출가 외인들이 시댁에 이래라 저래랍니까? 맞벌인데 새벽 5시에 밥 차리고 휴 눈물이. 앞으로 시누이 전화 오거나 님 개소리 하면 다 녹음하시고요. 다음 분이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 님도 위자료 받을 생각하시고 증거 모으세요. 변호사비 아끼지 마시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15년을 시누이들 이간질 당하면서 사셨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